최전선으로 가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라. 500여 명이 상대해야 하는 북한군 병력은 무려 5천여 명이었습니다. 병력 차이가 10배나 났네요. 더 큰 문제는 전차 한 대도 없이 33대의 전차를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저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옹성우 병장님, 한참 선배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영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롤리폴리 할 줄 압니다. 롤리팔리 롤리팔리 입양 상윤모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 참전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혹시 유엔군이 창설되고 가장 먼저 참전한 전쟁이 6.25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유엔이 창설되고 첫 참전했던 게 6.25였다는 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창설하고 처음으로 했던 게 6.25라는 건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굉장히 너무 뜻깊네요. 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22개의 나라가 유엔이란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16개 나라가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6개 나라가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물자 지원국까지 포함하면 총 60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당시에 독립국가가 93개임을 고려하면 무려 전 세계의 64%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거죠. 아니, 와 진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유엔은 북한의 침략 행위를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기습 남침을 감행한 지 하루 정도 지난 시점에 유엔은 1차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와, 하루 만에요? 너무 감동이다. 진짜 빠르게 결정했네요. 빠르죠? 6월 28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법적 근거가 된 2차 결의문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형규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한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전투를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공고하는 바이다. 한편 유엔 한국위원단으로부터 북한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조처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권고하는 바이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수기로 작성된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이 한 장의 지도에는 당시의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 영어로 써있네요. 네, 그런데 이 지도가 작성된 날짜가 7월 초인데요. 이때는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 전이에요. 과연 누가 이 지도를 작성한 걸까요? 영문으로 작성된 지도라면 유엔군이 작성을 했을 텐데 유엔 결의가 있는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유엔의 결의를 주도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2차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결정을 빠르게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선 시찰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한국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메가더 장군을 엄호하던 무스탕 전투기가 적기에 격추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메가더 장군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셨네요. 시차를 마치고 돌아간 메가더 장군은 한 개의 연대 전투단을 긴급 투입하고 추가로 미군 2개의 사단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6.25 전쟁에 미 지상군이 투입하게 된 거죠. 진짜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앞서 보여드린 지도는 미 지상군 최초로 대한민국에 파병된 부대의 부대원이 작성한 건데요. 과연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 지상군 최초로 대한민국에 파병된 부대는 주일미군 24사단 21연대 1대대였는데요. 부대의 지휘관인 스미스 중령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라고 불렸습니다. 7월 1일에 유엔군 중 가장 먼저 부산에 도착한 스미스 부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세계 최강의 미군이 나타나기만 해도 북한군이 겁을 먹고 철수할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병부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스미스 부대의 임무는 최전선으로 가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라 였습니다. 최전선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던 스미스 부대가 멈춘 곳은 오산 중미령이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는 보병 중대를, 후방에는 포병대대를 배치했어요. 오, 너무 든든한데요. 7월 5일 오전 8시 15분, 북한군의 사격으로 오산 중미령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July the 5th. I'll never forget that day. I just sit in my hole where I all just relax and it start raining. At 7 o'clock, they start throwing everything at us. I was like, oh, here they come. I was scared. 스미스 부대 장병 500여 명이 상대해야 하는 북한군 병력은 무려 5천여 명이었습니다. 5,000명. 병력 차이가 10배나 났네요. 네. 이렇게 적은 병력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차 한 대도 없이 33대의 전차를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저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고작 박격포와 곡사포로 말이죠. mission was. It's just to delay the enemy till more troops got over there. We didn't think it's going to be no big thing. I remember looking down the road and first there's one tank. I thought, well, that's not too bad. We can take care of that. Then 2, then 3. I think we're in trouble. 북한군의 맹공격이 이어지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흐린 날씨 탓에 항공 지원이 불가했고 탄약이 떨어졌지만 통신선이 파괴돼서 보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네. 하지만 스미스 부대는 충분치 않았던 병력과 무기로 북한군 최정예 사단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고 북한군 전차 4대를 격파하고 2대를 반파시키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42명이 전사하고 8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스미스 부대도 100명 이상이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군사력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오후 2시 30분 전투를 시작한 지 6시간 15분 만에 스미스 부대의 퇴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제4사단
그리고 105 기갑여단 이 전차와 교전을 한 것이에요. 보병이. 이때 화력도 넉넉치 않았고 탄약이나 장비도 넉넉치 않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한 6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북한군에 잘 알지도 못하고 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중비령에서 방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기적과도 같은 어떤 그런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는 북한군의 전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고 북한군 전차부대 남하를 지연시켜서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이후 역습 전까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기초가 됐습니다. 자, 스미스 부대원들의 큰 희생을 치렀지만 오산 중미령 전투는 값지고 의미 있는 전투였네요. 이 오산 중미령 전투 분석 보고서를 보고 메가더 장군이 북한군의 전력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파악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 미국 정부에 추가적으로 4개 사단의 전투력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오산 중미령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미군이 적은 병력으로 전차 한 대도 없이 너무 잘 싸워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김일성은 오산 중미령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미군의 참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베란간의 중미령에서 싸움을 부닥친 것이 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군이 어떻게 여기에 참전이 됐냐. 그래서 손들어 셌던 탱크들도 우리 포진지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산 시내에 가서 정지해서도 내려가지도 않고 미군이 참전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민군이 당황을 한 거죠. 오산 중미령 전투가 끝나고 3일 뒤에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에는 시계 모양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바늘은 8시 1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치열했던 6시간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형물 가운데에는 달리아 꽃이 있는데요. 달리아의 꽃말은 감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와준 스미스 부대와 유엔 참전 용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싸웠던 스미스 부대 장병들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 영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 think we did the right thing. Even though I didn't think so at the time, I think we did the right thing. And all in all,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your country and North Korea. So having said that, it said, hey, we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because they're doing great. And the other guys are doing so badly. Because again, in looking back, just by being there, it doesn't necessarily make you proud, but it does give me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ose who gave so much more than I did. All I gave was some time. I didn't do them. Those are the ones I had the most respect for. And I have also garnered a respect for the South Koreans at the same time that is the military